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와 사회 이야기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직장인들, 자영업자, 이 사람들하고 나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졌고 그 다음은 직장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다룬 내용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와 문제점과 한국은행의 생각,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경기 침체였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지금 손을 써놓지 않으면은 향후에 트럼프가 우리 귓밤을 딱 때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이런 지표 말고 우리 일상,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그래서 최신 뉴스를 가져와 봤더니 이자 내기도 버겁다. 대출 연체액이 23.8조 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대출 연체액이 최대다. 많이 빌렸고 많이 썼고 그런데 이제는 갚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온 건데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대출 연체액이 증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관련된 뉴스인데요. 불황기 때는 돈을 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업소용 제품들이죠. 업소용 가전제품들이 가득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고로 매입을 하니까요.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런 물건들이 비싼 가격에 다시 팔려 나가겠죠. 그런데 매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창고가 꽉꽉 찼다고 해요.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했다. 폐가구 창고도 꽉 찼다. 얼마나 많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뉴스 하나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자영업자가 무너지다 보니까 작년 24년도에 빚을 못 갚은 자영업자가 35%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1점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35%가 급증을 한 건데 석 달 이상 연체, 장기간 연체죠. 석 달 이상 연체가 30조 원을 넘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자, 자영업자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후 고금리, 내수 침체 직격탄, 이 워딩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됐고 시장에 공급이 된 다음에 고금리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은 코로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뉴스만 보면은 코로나, 고금리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러시아도 모든 나라들은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고요. 똑같이 유동성이 많아졌고요. 똑같이 고금리로 흘러갔습니다. 한국만 이러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만 이렇게 자영업자가 죽어나가냐? 이거는 결국은 한국의 정책들이 잘못됐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 것은 모든 전 세계가 동일했었으나 대한민국만 그 다음 행보가 잘못됐었다.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 사용이 잘못됐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쏠렸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동성, 대한민국만큼 부동산으로 흘러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정책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로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코로나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갚고 많이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자, 증가 추이를 봤습니다. 개인 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대출 금액입니다. 23년도, 24년도
1년 사이에 7조 가까이 불어났죠. 2020년, 2021년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뭐 3배에서 4배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이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훨씬 사람들이 힘들고 빚을 못 갚고 있다. 이런 걸 너무나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개인 사업자 금융 채무 불이행자 현황입니다. 2020년, 21년 이때만 하더라도 5만 명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24년 작년도에 15만 5,060을 찍었습니다. 야, 이게 증가된 게 이거 역시 3배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너져 내렸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걱정을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결국은 나섰습니다. 국가에서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율로 폐업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주겠다. 자, 여기서 정부의 의중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저금리 장기 분할 갑자기 왜 지금에 와서 그럴까요? 아까 전에 그래프 볼까요? 23년도, 22년도 잘 생각해 보세요. 24년도에 갑자기 늘은 게 아닙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올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올 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치 새롭게 내놓는 정책인 것 마냥 이렇게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떠한 생계라든지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노력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지표 관리를 위해서만 나서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가동해가지고요. 지표가 조금 완만해지잖아요. 바로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리고 다시 지표가 좀 치솟잖아요. 또 한번 가동해주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뭐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라고는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표를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놔서는 안 되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건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정말 재밌는 뉴스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뉴스였습니다.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고 있고 역대로 부채를 못 갚고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와중에 해외에 가서 32조 원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어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카드 사용액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간략하게 보면은 작년 24년도에 출국한 내국인 한국 사람들이 2,869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뉴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부채를 못 갚아서 죽어나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냐면요. 아직은 직장인이 먹고 살만 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대한민국 인구가 5,168만 명입니다. 노인,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 뭐 1,000만 명 정도 제외를 할게요. 그러면 대략 4,100만 명이 여행을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여행 가능 인구 중에 2,860만 명이 24년도에 해외를 나갔다 온 거예요. 물론 한 명이 3번, 4번 그렇게 해외를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70%입니다.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보면 뭐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고 히토류 나오고 광석 나오고 아주 일을 안 해도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로 착각하겠어요. 어째서 자영업자는 몰락하는데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수가 있었냐. 자영업자 몰락, 하지만 직장인은 버티고 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중에 흘러가는 돈들이 큰 네모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 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땅에 묶여있거든.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이 작은 네모, 이게 시중 유동성 가능한 자금입니다. 이 돈이 시중에서 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무엇이 있었죠? 금리 인상이 있었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죠. 그 말인즉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 겁니다.
자, 이마만큼이 줄어들어요, 처음에. 이 돈이 결국은 부동산에 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여러 번 가파르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시중 유동성이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마만큼이 부동산에 묶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중에 도는 돈이 작아지죠. 시중에 돈이 안 돌면 자영업자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법니다. 직장인들은 하지만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죠. 아, 물론 은행에 이자 찍는 돈이 커지니까 직장인들도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영업자만큼의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직장인들이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70%나 여행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걱정이 없냐? 아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죠. 자영업자가 장사를 못하고 폐업을 하고 빚을 못 갚고 무너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 자영업자들한테 물건을 대주던 공급처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공급처가 뭡니까? 큰 기업들이에요. 큰 기업들이 결국은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큰 기업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기업의 수많은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여기 역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결국은 타격이 오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졌다는 것은 앞으로 뻔히 보이는 도미노 현상이 예상이 된다. 자영업자 무너졌고 그 다음에 공급처, 하청 다 줄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직장인들이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고 그러니까 장사는 아무나 하나 준비를 잘해서 장사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대출받아서 장사하니까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망하는 거지 라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야기 하듯이 생각을 해선 안 된다. 결국은 본인들한테도 이 타격은 고스란히 다가올 거고 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까지는 타격이 가는 거를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흘러오는 게 그래요. 다만 온 힘을 다해서 공급처로 이 도미노 현상이 넘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업으로 이 효과가 넘어가는 걸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 유동성이 부동산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거 투입이 됐었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 회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제가 불가라고는 써놨는데 불가는 아니고 회수 자체가 훨씬 힘들어요. 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기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을 바치고 있는 건 현재 직장인들이 상당히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은 월급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무너져 내렸고 이런 부분은 부실부채 이런 문제로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아니요. 나타난 지 좀 됐죠. 예. 국가에서는 지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를 낮춰주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왜 꼭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지표를 발표해야 되는 타이밍에만 살짝 정책을 내놨다 걷어들이는 걸 반복하는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너무 속이 뻔히 보여요. 제가 영상 방금 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결국은 똑같이 힘들어진다. 자영업자는 무너졌고 부채는 터져 나가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여행 가능 인구의 70%가 해외로 나가는 정말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 그 이유는 아직은 직장인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시중에 정상적으로 건전한 자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직장인도 결국은 자영업자와 똑같은 수순을 밟을 거다. 예. 오늘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같이 예측해봤던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이야기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